단일화 승리로 국민의힘 내에서는 정권 교체도 가능하다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무슨 이 단일화를 해달라 하는 여기에 반응을 볼 필요가 없다고. 나는 이 국민의힘의 대표로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의힘에서 가장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갖다 만들어내는 것이 내 책무예요. 킹메이커로 나설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서 세 번째가 될 전망이거든요. 원도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2012년 대선 당시에 박근혜 후보, 김종인 위원장 간의 가교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분은 자신의 이미지 이런 거에 크게 신경을 안 써요. 보통 정치인들은 내가 좀 이미지를 순화하기 위해서 말도 조금 가려서 하고 속에서는 좀 나쁜 감정이 있더라도 앞에서는 뭐 엄청 좋은 이야기만 하는데 그분은 절대 그래 안 해요. 그 사람 뭐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그때 철렁하셨죠. 하여튼 한 두 마디 정도로 상대방을 제압해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죠. 킹메이커는 보통 장막 뒤에서 전략을 짜주고 자신은 숨어 있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고 나서서 자기가 창과 방패를 가지고 싸워주는 분이죠. 그러니까 후보 입장에서 이런 전략가를 모시면 단순히 뭐 전략 문제보다도 앞서서 해결사 노릇을 해버리니까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필요한 분이었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우에는 보수 진영 사람이지만 중도에 다가가기 위해서 이제 경제 민주화 이런 테마를 가지고 대선에 나오게 됐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경제 민주화의 상징적인 인물이니까 김종인 위원장을 공약총괄위원장으로 모셔서 경제 민주화를 직접적으로 공약으로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심어줬죠.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후보가 보기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이. 제가 그때 총괄 간사였는데. 그래서 이제 박근혜 후보가 보기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이. 제가 그때 총괄 간사였는데. 그래서 이제 공약에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걸 포함시키라고 하니까 후보가 안 된다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선거 막바지에 가서 출근을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밀당의 대가거든요. 나를 이렇게 취급하면 도울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됐어요. 보통의 경우에 선거 때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면 후보가 당장 급하니까 뭐 집에라도 찾아가서 노여하지 마시고 같이 가십시오 뭐 이래가지고 보통 해요. 민주당에서도 김종인 위원장 많이 그랬죠. 출근 거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후보가 만나자고 해요. 그래서 만나는 자리가 지금도 눈앞에 생생한데 어땠어요? 그때 이제 그래도 연세가 많으신 어른이잖아요. 만나서 내가 좀 생각이 짧았다든가 또는 뭐 우리가 지금 다투지 말자든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의원 10명을 데리고 왔어요. 옆에 이제 김무성 이런 분들 와서 김종인 위원장에게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지적한 거야. 쉽게 말해 후보가. 그래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그때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어요. 지금 이 상황이 결국은 나를 찍어 누르고 제압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결국 선거에 방해하지는 않았지만 그때부터 좀 마음이 떠났다 할까요? 그래서 사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지 않았어요. 서로. 근데 이제 반격을 했죠. 나중에. 그렇죠. 복수를 했죠. 복수. 탄핵 그 이후에 공개적으로 내가 박근혜를 대통령 당선시켰는데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를 했죠. 그렇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에 그렇죠. 대해서도 똑같이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또 왔는데 그런 사람을 대통령 받는 게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분이 킹메이커라고 하는데 저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킹메이커뿐만 아니라 본인이 킹이 되고 싶은 꿈이 늘 있어요.